시험 기간이 됐지만 게임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만화책을 그만보라는 어머니의 말도 무시했다. 너 또 만화책 봐? 어머니께 야단을 맞으면 오히려 반발만 심해졌다. 수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영아. 영아는 한때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던 소년이다. 설마 내 자식, 내 아들은 그럴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죠. 강요하고 다그치시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겨서요. 그래서 일부러 더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사춘기를 탈출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공부에 정진하기까지 영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영아의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수성고등학교 전교 1등. 이뿐만이 아니다. 모의고사 성적 또한 전국 최상위권이다. 지금은 전교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1등을 하면서 전국에서 0.5% 안에 들어가는 그 뛰어난 성적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야간 자율학습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늦은 밤이다. 네, 왔니? 응, 고생 많았어. 오늘은 어땠어?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애쓴 아들이 어머니는 안쓰럽기도 하고 내심 대견스럽기도 하다. 에어컨이 아직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직장과 학교 생활로 각자 바쁘다 보니 온 가족이 모여 같이 밥 먹기도 힘든 상황. 가족들은 영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잠시 쉬는 이때를 대화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제 영화가 있으니까 영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영화도 저런 가수들을 이제 좋아하겠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뭐 소녀시대니 뭐 이런 가수들이 나오면 눈여겨 봅니다. 아버지는 요즘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10대 다양한 문화에 일부러 관심을 기울인다. 좀 더 공부에 몰두하라는 조급함도 버렸다. 저를 믿는다고 뭐 적당히 하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학교 때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조바심 나고 항상 그 상위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아들을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영아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온순한 아이였다. 학교 성적 또한 뛰어나서 초등학교, 중학생 시절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 당시 영아의 공부 비결은 어머니였다. 공부 계획을 세워준 것도 어머니였고 책상 앞에 앉아있게 만든 것도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늘 공부하는 영아 곁을 지켰다. 아직 공부 습관이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좀 같이 지켜보고 해주면 아이가 오히려 더 이렇게 공부에 더 집중을 해서 하더라고요. 영아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잘 따라와 주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읽고 문제를 풀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영아가 과외나 다른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제치고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영아의 성적에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아들을 직접 가르쳐온 어머니였다. 제가 공부를 못해갖고 저희 아이도 공부를 못할까 봐 많이 걱정을 했죠. 근데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감동적이었죠. 완전히 하늘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영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 엄마 공부를 왜 안 해요? 영아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대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되지?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고 만화책 보고 이러는 게 난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강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영아야! 어머니와 함께하는 공부를 거부하더니 교과서 대신 만화책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 너 또 만화책 봐? 아무리 혼을 내도 요지부동. 너 정말 공부 안 할 거야?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곧장 PC방으로 달려갔고 하루 종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날도 생겨났다. 그 사춘기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가 순해갖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잘 따라와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자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화야, 오늘 만화책 안 빌렸지?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머니와 특별히 약속을 했던 날이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열어본 가방 속엔 만화책이 있었다. 약속을 어기고 이젠 거짓말까지 한 만화책 것이다. 안 빌린다고 그래서 또 빌렸잖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안 빌리기로. 아, 왜 그래요?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싶어 매를 들었다. 그런데 영화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다. 힘으로 어머니를 제압하려 들었다. 지금까지 잘 키워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너무 제가 충격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영화의 반항은 당시 어머니에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다. 아이고 이거 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당황했죠. 그게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 아이니까 그리고 또 올바른 길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방법은 어머니와 좀 달랐다. 큰 소리로 영화를 나무라기보다는 영화가 하고픈 것, 영화의 말과 뜻을 일단 따라주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만화책을 권하는 날도 있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이면 그날은 마음껏 만화를 볼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영화와 함께 만화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부모의 권유로 영화의 반발을 억누르기보다는 일단 영화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영화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한 발 먼저 다가가기로 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게임과 만화책에 빠져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스스로 알게 해야 했다. 아빠는 저를 많이 인정을 해주셨고요. 제 취향 같은 것도 많이 존중을 해주셨어요. 좀 사춘기다 보니까 불안정해서 내 관리 범위 안에 두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좀 영화를 좀 잘 이해해서 좀 영화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사춘기지만 되도록 빨리 영화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랐던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다. 어머니는 영화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좀 아이를 그동안에 제가 굉장히 엄하게 다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이 의견을 좀 들어주고 좀 풀어주자. 이즈음, 영화는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TV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울컥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범죄를 내가 직접 나서서 막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을 목표로 삼게 됐어요.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기자 영화는 스스로 예전 그의 자리로 돌아왔다. 경찰이 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그것은 경찰대학에 진학하는 일이다. 스스로 하는 공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는 그 결과가 특별하다.
불과 두어 달 만에 영아의 성적은 회복됐다. 부모가 조급해하고 그러기보다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지켜봐 주고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아이가 제 갈 길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영아. 영아의 생활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쉬는 시간, 영아는 남들보다 빨리 이동해 수업을 준비한다. Maybe. Then how about the still life? It looks like 수업 시간에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 학교 수업이란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통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내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문제를 내시는 것도 선생님이 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해서 중요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거를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수업 시간에 그 집중도를 본다면 정말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궁금한 점이라든가 예습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만들어 갖고 오고 그러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복습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학교 수업을 우선시 여기다 보니 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영아 공부의 핵심이 됐다. 영아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을 빠트림없이 읽고 가능한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부법이 교과서 반복 읽기였다. 네, 일단 처음에 볼 때는요. 그냥 뭔가 중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교과서를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요. 그런 다음에 이 단락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단락 위에 조그맣게 적어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을 때는 뭐 중요한 핵심어라든지 뭐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명 이런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읽고 네 번째로 읽을 때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다 거치면서 교과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머릿속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요. 일주일에 교과서 한 단원을 보통 4번, 이해가 안 될 때는 5번까지 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게 영아의 주장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같은 제국주의 열강에서도 우리나라의 광산 채굴권을 가져갔었고요. 또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산림 채굴권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교과서를 암기할 정도로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과서를 읽느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학교 일과 끝나면 나름대로 이제 그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별로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교과서 주요 교과서는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가겠다라고 해서 전부 교과서 쌓아놓고 읽고 했습니다.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 이제 오는 그리고 또 7시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됐죠. 고등학교 1학년 초반, 영아는 신경성 대장염으로 인해 배가 자주 아파왔다. 잦은 복통은 영아의 공부를 방해했고 학교 생활에 장애물이 되었다. 늘어난 공부량과 빡빡한 학교 일정, 중학교와는 다른 낯선 환경, 그것들이 무거운 마음의 짐으로 쌓여가고 있었다. 공부량도 중학교 때보다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상위권을 유지를 해가지고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하고 이렇게 뭔가 좀 초조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잘 못했죠.
그 무렵 우연히 발견한 교내 사물놀이 동아리의 신입생 모집 광고. 호기심에서 찾아간 그곳에서 영아는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풍물을 배우기 시작했다. 풍물을 배우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었다. 그러나 집중력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느꼈다. 장구를 치면은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걱정하고 있던 걱정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마음속에 쌓인 불만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치다 보면 사라져요. 네, 그래서 공부에 자습 시간에 좀 더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마음으로 악기를 두드리다 보면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다.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영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6월) 학교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가 치러졌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모의고사는 그 느낌이 다르다. 점점 실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때로 두렵기도 하다. 영아는 한 번, 두 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자신감도 쌓여가는 걸 느낀다. 시험은 스스로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 부족한 점을 알아야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내가 1학기 동안 어떻게 했나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볼도 잘 찍었는데 망했어요. 기날이에요. 시간 내린다고?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번 시험에는 예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됐다.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의 앓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영아는 과연 얼마나 잘 봤을까? 이번 학기에 영아가 주력한 과목은 수학. 전국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빼고 모두 맞췄다. 학기 초에 비하면 11점이나 오른 점수다. 일단 하나를 틀려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방법이 이렇게 통해서 시험 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결과가 좋으니 자신감이 든다. 집에 가는 발걸음도 상쾌하다. 시험을 치르고 돌아온 영아를 맞이하는 아버지. 오늘 영아가 본 시험 결과가 몹시 궁금하다. 그래도 수학을 잘 봤네. 수학 이번에 신내렸어요. 신내렸어? 그냥 다 풀리고 막. 믿고 기다려주니 이제는 알아서 자신의 일을 척척 해나가는 아들. 아버지는 영아가 자랑스럽다. 수학은 영아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과목 중 하나였다. 영아는 이번 학기 수학에 매진해서 점수를 올리고자 열심히 노력해왔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영아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제가 문제를 한 번 다 풀고 맞았든지 틀렸든지 상관없이 지우고 전체를 또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3번을 반복을 했었던 문제집이에요. 영아는 문제집을 푸는 방식이 좀 남다르다. 일단 영아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3번, 4번 반복해서 푼다.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들을 이렇게 하나씩 안 보이게 다 지워요. 풀고 난 뒤에는 답을 깨끗하게 지워둔다.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풀어볼 때는 이 문제를 전에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어설프게 맞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문제라 해도 이게 문제 푸는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 갔을 때 실수가 적어지고 다른 유형이 나와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바로 풀이 과정을 떠올릴 수 있다. 영아의 수학 공부는 유형과 풀이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었다. 형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 똑같거나 유사한 문제들인 것이다. 일단 제가 수학 문제집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잖아요. 다음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은 시험 문제를 볼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형들의 변형이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고,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제가 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쉽게 침착하게 대처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수학의 실력이 돼요. 공부를 잠시 손에서 놓고 쉬면서 보내는 공휴일. 영화는 요즘도 만화책을 즐겨본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무작정 만화에 빠져들었던 그때와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영화가 만화를 본다고 해서 야단을 치지 않는다. 에이구, 진짜 만화책 꽤나 좋아한다. 뭐야, 여기서 무슨 내용이야? 엄마도 한번 같이 읽어. 공부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제 지가 알아서 지 할 일 다 하고, 예, 그 틈나는 시간대로 하니까, 읽고 있으니까, 예,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 좀 잡아줘요. 잡아줘? 응. 뭐? 잇몸을 일으키게? 경찰대학 시험에는 체력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영화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 자, 시작! 요즘 영화의 윗몸 일으키기 목표는 1분에 50개. 매일매일 연습하고는 있는데 아직 목표 달성이 어렵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공부에다 체력 단련에다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영화는 이것이 괴롭지도 않고 지겹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점점 는다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 더 많이 늘어야죠. 영화는 도전의 즐거움을 배웠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을 만나는 기쁨도 안다. 사춘기 짧았던 방황을 마치고 비로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찾은 신영아. 자신의 미래를 향해 떠나는 과정이 마냥 즐겁고 신이 난다. 예, 영화가 이제는 지 미래의 꿈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뿌듯하죠. 요즘 이렇게 흉악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부조리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부당한 일들을 막고 또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좀 도움을 보태고 싶어요. 영화는 무사히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불완전했던 사춘기, 그 끝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한 신영아. 영화는 지금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